오늘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그냥 저희 간단하게 차트를 한번 봐보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절반의 법칙 막 얘기하잖아요.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까지는 반드시 조정이 들어온다고요. 자, 이때 LG화학 9만 원이었어요. 월봉 차트입니다. 계속 올라갔어요. 50만 원까지 갔죠. 500%가 올랐습니다. 과연 이때 투자한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상승폭의 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그때는 못했을걸요? 그냥 계속 가자 외쳤겠죠. 근데 볼까요? 어떻죠?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까지 떨어졌죠. 칼 같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잘 올라가던 게 10만 원에서 50만 원 갔는데 이게 30만 원 온다라는 건 50만 원에 투자한 사람이 손실이 40%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들어간 사람은. 근데 이때 들어가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 못 해요. 계속 갈 줄 알지. 하지만 칼같이 절반을 메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디까지 갈진 몰라요. 뭐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고점이라고 한다면 LG화학은 7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과거에도 이만큼 올린 거 절반 빼는데 한 두세 달밖에 안 걸렸어요. 제대로 된 반등도 안 나오고 상승폭 절반 다 반납했거든요. LG화학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증시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LG화학이 혼자서 막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이 월봉 차트상에서 절반까지 조정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점 치고 간 종목들이 시장이 빠지면 당연히 조정의 폭이 깊어질 텐데 이런 시장에선 그러니까 고점에 치고 가는 종목에 내가 손절 못할 것 같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고점 치고 가는 건 계속 올라가면 기분 좋아요. 막 맨날 맨날 올라가니까. 일봉에서 막 LG와 맨날 맨날 올라갔잖아요. 기분 좋죠. 근데 이런 게 한 번 무너지면은 그냥 퍽퍽 빠지니까 손절가 못 잡으면 절대 고점 치고 간 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LG화학이 나쁘다 지금 이걸 예시로 들어드린 것 뿐이지만 이런 식으로 요새 고점 치고 간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손절 못하면은 손실률 막 40%씩 돼요. 근데 차라리 이럴 때 윗갭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자, 이런 걸 사놨어요, 내가. 윗갭 보고 그냥 이럴 때 사놨죠. 오늘 서암기계공업도 26%까지 올라갔죠. 이건 종목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영상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시장이 빠져도 막 여기까지 빠지든 뭐 갈 수 있겠죠. 뭐 진짜 2,000원까지도 다시 가고. 근데 어쨌든 윗갭이라는 명확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 풀리면 이 낙폭은 다 회복할 거고 새로운 이슈와 맞물려서 이 갭자리 메꾸러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제가 투자를 할 때 고점 치고 가는 거 사지 말고 윗갭 있는 거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물려도 걔네들은 다 나올 수 있어요. 시장 때문에 빠진 낙폭이고 위에 갭이 있으면. 근데 아래에 갭이 있고 그런 종목군들 걔네들은 정말 시장이 풀려도 그 가격까지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거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본인이 사놓고도 좀 느낌 쎄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막 보면은 내가 너무 꼭대기에서 샀나? 이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제발 비중 좀 줄이시고 수익 본 거 있으면 좀 털어내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왔네요. 오늘 뭐 하려고 방송 켰지? 아, 오늘은 사실 그 소통하고 교육의 의미가 있는데 그 보조 지표 같은 것들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평선만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라서 그 뭐 엔벨로프 지수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많이 체크하는 거는 많은 거 안 봐요. 저는 이평선하고 볼벤하고 분봉 차트들 1번봉부터 1, 3, 5, 10, 15, 20, 25, 30, 60, 120 보통 이렇게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평선하고 볼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체스님 이거 몇 써요? 저는 120에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120에 2를 쓰는 거지 이거는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이게 좀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쓰는 거거든요. 조금만 천천히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볼벤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치를 조금씩 바꿔줘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은 그냥 120에 2가 좀 잘 맞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는 120에 2로 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꼭 이거 가지고 1년 내내 이거 기준으로 삼아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시장 상황에 따라 이건 수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종목마다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를 제가 매매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종목마다 좋아하는 이평선들이 있습니다. 정말 유독 좋아하는 이평선이 있어요. 옛날에 아시아나항공은 진짜 엄청나게 쉬운 종목이었거든요. 일단은 아시아나항공 그 종목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냥 차트만 보고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 창구들 있잖아요. 어디 창구에서 물량이 들어왔냐. 뭐 메릴 린치 얘네들은 뭐 단타쟁이다.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모건이 거의 주포였거든요. 모건에서 매수를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11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고면 사고 11선 이탈하면 팔면 되는 진짜 엄청 쉬운 주식이었어요. 자, 이게 제가 11선을 지금 빨간색으로 좀 두껍게 표시를 했어요. 이게 과거 차트인데 아시아나항공은 이렇게 11선 위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사서 주가가 11선 깨면 그냥 바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선 위로 올라가면 다시 사요. 11선 깨지면 바로 팔고 11선 위로 이탈 안 하면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탈할 때까지. 그리고 11선 이탈했죠. 그럼 자르는 거예요. 보시면 정말 칼같이 움직였을걸요. 그냥 아무 구간이나 킨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마다 좋아하는 이평선들이 다 있고요. 또 종목들마다 어떤 창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움직임을 다르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종목만 확실하게 물고 뜯고 해도 그 한 종목 가지고 그냥 1년 내내 매매해도 될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다 좋아하는 이평선이 다르고 종목마다 좋아하는 보조 지표도 다르고 다 다른데 조건 검색식이나 뭔가 공식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볼린저 밴드 뭐 상단을 뭐 어떻게 뭐 그거는 좀 공식이긴 하다. 근데 뭐 골든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지금 5일선 위에 주가가 안착을 했고 장기 이평선을 뭐 5일선이 뚫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공식 같은 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을 보셔도 그런 말들 많잖아요. 막 녹화되고 있어요. 그 끝나면 유튜브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식 같은 게 주식에서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다들 뭔가 주식에서 공식을 찾으시더라고요. 공식은 없고 시장 상황마다 계속 달라지는 게 주식이고 종목마다 좋아하는 이평선도 또 다 달라요. 그나마 제가 주식에서 공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딱 한 3개 정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갭. 갭자리는 무조건 메꾼다. 위에 갭이든 아래 갭이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도달하면 그때가 1차 매도가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야 122의 볼린저 밴드가 상당히 잘 맞는 거고 또 시장 바뀌고 나면 그게 또 안 맞아요. 어쩔 땐 60으로 바꿀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랑 절반의 법칙, 급격한 상승의 절반까지는 조정이 들어오고 급격한 낙폭의 절반까지는 반등이 나온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시장에서든 좀 잘 맞아 떨어지는 공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걸 따로따로 찢어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섞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어서 이슈가 좀 강하기 때문에 단지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볼 수 없는 거긴 하지만